안녕하세요. 2019년 2월 28일 마지막 날에 알려드리는 뉴스,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원래는 전날 저녁에 방송에서 보통 이제 새벽에 업로드가 되는데, 어제는 제가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저녁 뉴스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제 했어야 될 뉴스들이 있는데 넘어가 버려가지고 아까운 것도 있고, 오늘은 원래 당일날 안 하지만 당일날 뉴스를 지금 점심시간에 잠깐 짬내서 몇 개만 하려고 해요. 네. 여러분, 내가 안녕하세요 했으면, 인사를 받았으면, 이것도 학교 다닐 때 또 공부를 안 했구만. 인사를 내가 딱 했으면 여러분도 인사할 때 해줘야죠. 또 꼰대를 또 보고 싶은 거야, 이 점심시간에? 왜 꼰대를 소환하냐? 그렇죠. 네. 그리고 이모티콘이라도 이렇게 해줘야, 그렇지. 이게 매너지. 아, 너무 이거 너무 이제 바르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됐어요. 네. 한 두 분만 얘기했어도, 내가 인사해줬어도 좋아했을 텐데,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을 가볼게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레알 마드리드가 마르셀로의 대체자로 타글리아 피코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언론 TYC는 레알이 마르셀로의 대체자로 아약스의 왼쪽 풀백인 타글리아 피코를 낙점했다라고 보도를 했으며, 이 언론은 다음 시즌에도 아르헨티나인 솔라리가 레알의 감독이 된다면 이 타글리아 피코를 영입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르셀로는 최근 레길론과의 경쟁에서 밀려 있는 상태이며, 이탈리아 언론들은 그의 유벤투스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글리아 피코는 2018년 초반 아약스에 합류해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썼지만, 일단은 얘가 영입하지 않을 거야. 왜냐? 굳이 얘를, 아약스가 또 싸게 주지도 않을 건데. 타글리아 피코는 인디펜던트인가? 거기서 아마 이적했을 거예요. 원래는 더 유망했지만 생각보다 덜 큰 경황이 있죠. 원래는 바로 빅리그도 갈 수 있었는데, 본인이 좀 이제 소리그? 네. 네덜란드 리그는 아직까지 중소리그로 봐야겠죠? 네. 중소리그. 그래도 아약스 가서 꾸준하게 뛰면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국가대표팀에서 봤을 때도 별로였고, 아약스는 워낙에 또 네덜란드 리그의 강팀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리그에서 어제 이제 또 아주 큰 경기가 있었죠. 오늘 새벽에 엘클라시코가 있었다면, 이 네덜란드 리그에서는 이 페에노르트하고 아약스 경기가 있었어요. 아주 라이벌 경기죠. 예전에는 이제 아인토벤, 페에노르트, 아약스 하면 이 딱 3개. 근데 지금은 조금 그거보다는 덜 하긴 하지만, 예전보다. 그래도 만나면 시끌벅적한데, 페에노르트 홈에서 아약스가 3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아약스가 그만큼 또 강한 모습이죠. 물론 지금 그 아약스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인토벤인데, 거의 뭐 승점차가 안 나고 둘 다 강해요. 네. 그냥 양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마르셀로를 각성시켜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끔 하면 얘 필요 없죠. 굳이 뭐 돈 써야 되나? 네. 근데 레길론이 잘하더라고요. 저도 뭐 레길론 얘기만 들었어요. 아, 레길론 잘한다, 마르셀로보다 잘한다 해도, 저는 아무래도 마르셀로를 오랫동안 레알에서 봐왔기 때문에 마르셀로가 얼마나 그 레알에서 공격이나 수비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레길론 잘하더라고 진짜. 레길론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라모스가 그 훈련할 때 그 어린 친구한테 막 공을 차면서 짜증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공 맞았던 친구인데, 근데 라모스가 공 찼던 게 뭐 레길론을 각성시켰는지, 아우 내가 저딴 놈한테 공 맞느니 내 실력을 늘리겠어,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레길론이 그 이후에 엄청나게 잘해요 진짜. 공격도 잘하고, 크로스나 이런 거 다 일품이더라고. 아무튼 뭐 레길론 얼마나 클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일단 마르셀로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맛이 갈 수는 없으니까 좀 몸 상태도 되돌리고 돌아오겠죠. 아무튼 이거는 뉴스엔 있었지만 저는 이럴 가능성이 없다. 특히나 이제 솔라리가 감독이 되는 조건인 건데, 솔라리가 감독 될 리가 없죠. 어제 완전 털려버렸는데, 오늘 새벽에 털려버렸는데. 다음 소식은, 나이키와 인터밀란은 스폰서십을 맺은 게 20년 째인데, 이제 20년 기념 메시업 저지를 공개했습니다.
나이키는 인터밀란과 스폰서십 2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나이키가 출시한 홈키트의 핵심 요소를 메쉬업 스타일로 결합한 디자인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벌써 뭐 사진 나왔죠, 오피셜은? 네. 이 유니폼은 3월 17일 밀라노 더비에서 착용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뭐, 여기 따로, 여기는 뭐, 최근 거, 여기는 뭐, 5년 전 거, 여기는 10년 전 거, 뭐, 여기는 20년 전 거 해가지고, 하나씩 띄엄띄엄 붙이는 건데, 이게 바르셀로나도 메쉬업 이걸 했어요, 이벤트를. 근데 바르셀로나는 너무 약간 조잡했지, 솔직히. 왜냐면, 너무 많은 걸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과했고, 요 정도는 이쁜 것 같아요. 요 정도는 그냥, 좀, 기념적으로 한번, 이런 건 입는 것보다는 이제 보관용으로, 액자 보관 같은 거, 자기 이제 역사니까. 나이키와 또 인터밀란의 역사니까요.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바르셀로나는 역사도 깊고 워낙에 이제 유니폼을 자주 바꾸다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 거의 거기는 뭐 조각조각이 돼버리다 보니까 약간 누더기 같은 느낌이 나요. 오히려 반대로. 요 정도는 괜찮지. 요 정도는 한 5년 단위 끊어가지고 얼마나 좋아. 요 정도는 괜찮죠? 네. 근데 이런 기념 유니폼은 사실 나중에 되면 이 밑에가 좀 에바네. 여기까지는 내가 넘어올라 했는데, 아, 여기 밑에 이렇구나. 이건 좀 에반데요. 이거는 앞은 아니에요. 뒤에요. 앞에 쪽에는 아마 이렇고, 뒤에 쪽에는 이런 색상을 넣은 것, 이거 너무 좀 그렇다. 밑에는. 이거 아닌가? 앞에 맞네? 아, 뒤를 땡긴 게 아니구나. 여기 보니까 여기 마킹되는 거 보니까 여기 앞에 맞네. 갑자기. 아, 밑에서 이상하네. 여기서는 그게, 여기 있었구나. 이거는 진짜 누더기 같다. 밑에 쪽은. 위에 쪽에 색감이 맞은 게 상관없지만, 갑자기 이런 색이 나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살 사람은 사겠지. 다음 소식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새로운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모바일 이식센터를 차리는 것이라고 이 스페인 언론에서 전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스페인으로부터 1,900만 유로 240억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국가의 이 판결로 인해서 스페인과 호날두가 완전히 관계를 단절시킨 것은 아니며, 사실 그는 올해 3월 18일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드리드시 엘비소의 26번지에 위치한 모바일 이식센터라는 이름의 병원이 그 증거이며, 호날두가 50%의 소유권을 보유한 이 병원은 6층짜리 건물에 약 2,500평방미터에 달하고 18개의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 18개의 수술실 모바일 이식 수술하는 것이 이 병원의 목표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18건. 이 클리닉에서 전 유럽의 고객들을 유치하고자 여행 패키지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이 최소 금액이, 그 여행 패키지의 최소 금액이 500만 원부터 시작. 그러니까 500만 원이다. 이게 아니라 500만 원부터 스타트. 그러니까 스페인 여행도 하면서 머리도 심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500만 원부터 스타트. 아무래도 뭐 근데 모바일 이식은 사실 뭐 많은 분들에게 고민 사항이 되고, 그 뭐랄까 또 이런 모바일 이식 센터는 더욱더 전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하루에 뭐 500만 원, 뭐 8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런 짜리 이렇게 다양한 금액들의 이식이 하루에 18건, 18개의 수술실이 있으니까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뭐 하겠죠. 특히나 이런 데서는 이제 막 그 뭐 이식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에 관련된 뭐 샴푸나 뭐 비누나 막 그런 것도 팔잖아요. 뭐. 근데 사진이 호날두를 사칭한 사람처럼 나왔네. 좀 얻어맞고 나왔나? 옷이 또 왜 이래? 옷 이상한 거 보니까 호날두 맞는데? 네. 옷 이상한 걸 어디서 이런 걸 사는 거야? 이 뭐야 이거? 옷이 단추예요? 뜬금없이? 아무튼 옷 이상한 거 보니까 얘 맞네요. 네. 자, 다음 소식은 탭은 환상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진첸코를 입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뉴스를 사실 이거 어제 거예요. 네. 오늘 새벽에 경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꼬였는데, 뭐 그래도 뭐 칭찬한 건 칭찬한 거니까. 오늘 진첸코가 이제 선발로 나오진 않았네요. 네.
진첸코 이렇게 칭찬하고 선발이었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경기를 본 게 리버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첼시, 토트넘, 그 바르셀로나 엘클라시코 봤는데 이 경기를 못 봤어요. 골 장면도 안 봤어요. PK라서 1등으로. 진첸코 선발이었고 풀타임 뛰었네. 뭐 이어서 하면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진첸코 칭찬했고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말하길 우리 팀 선수 모두가 이 진첸코 선수로부터 배워야 한다 라고 생각하며 이 23살의 선수는 벤자민 멘디가 무릎 부상에서 회복하는 동안 치고 올라와서 지난 2년간 펩의 레프트백 1옵션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도 120분 풀타임을 소화했고 오늘 새벽 경기에서도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진첸코가 펩 마음에 들었는지 뭐 진첸코에 대해서 펩이 말하길 정말 믿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으며 진첸코는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에 중요한 가치와 자신에게 능력을 보여주었고 올 시즌 초에 그는 나폴리 이적에 근접한 상황이었지만 한 번도 자신에게 기분 나쁜 표정을 보이거나 나쁜 훈련 태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올 시즌 초에 그는 이적에 뭐 많이 고민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티를 낸 적이 없나 봐요. 일부 선수들은 나에게 자신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뭐 이런 표현들을 하려고 뭐 얼굴 표정이나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진첸코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이런 태도라면 누구나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는 긴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바라건대 여기 맨시티에서 그가 원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고맙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고 우리 팀 모두가 그를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침이 마르지 않도록 이 진첸코에 대한 칭찬을 했죠. 아무래도 케파 들으라고 한 소린가? 이 스페인 자국 선수에 대한 뭔가 야 이 자식아 진첸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매 경기 나가는 놈이 그 잠깐 나오랬다 안 나와? 이런 샤가지 하면서 이제 뭐 약간 우회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펩이 이렇게 칭찬하는 게 되게 별로 없어요. 사실 이 정도로 칭찬하는 거. 뭐 잘했다. 오늘 종경이 보여줬다. 이것도 아니고 아마 펩은 진첸코 스스로가 충분히 실망할 수 있을 만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훈련할 때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올 때 뭐 대화를 할 때 한 번도 기분 나쁜 내색이나 본인이 스스로 팀에도 도움이 돼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더 열심히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펩이 정말로 엄청나게 좀 믿음을 가지고 감명을 받은 듯해요. 이번에도 오늘도 선발로 나온 거 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레스터 시티는 셀틱의 감독이었던 브랜든 로저스를 감독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2022년 6월달까지 계약이니까 뭐 2년 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잘 어울려요. 로저스는 어차피 언젠가는 프리미어리그로 올 거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었고 생각보다 오히려 긴 시간 셀틱에 있었던 것도 맞죠. 네. 그 전에 몇몇 팀 내에서 뭐 로저스에게 관심을 가졌던 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우샘튼이나 풀럼이나 이런 팀들 이번에 감독들이 잘리고 났을 때. 네, 근데 이제 로저스가 그냥 모른 척했죠. 근데 레스터는 아무래도 본인이 봤을 때는 또 투자와 미래를 봤을 때 이 팀이 좀 미래가 있는 팀이죠. 젊은 팀이지 생각보다. 왜냐면 이제 나이 물론 수비진에서 조금 뭐 모건이나 이런 데 아직까지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뭐 지금 있는 선수들만 봐도 상당히 젊고 빠르고 이런 팀이다 보니까 새롭게 본인이 도전하기에 괜찮은 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잘했죠. 셀틱에서 그 트리플 코아도 했으니까. 물론 근데 그 스코틀랜드에서는 셀틱이 워낙에 세죠. 네. 영국 BBC에서 보도하길 UEFA는 라모스의 고의 경고 사건을 징계위에 회부시켰습니다. UEFA는 챔피언스리그 1차전 아약스전에서 라모스가 돌베리에게 고의적으로 경고를 받은 사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켰으며 라모스는 89분 카스퍼 돌베리에게 파울을 했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후에 라모스는 고의가 아니었다면 거짓말이었겠다 라고 말했지만 다시금 거짓말 아니었다! 또 거짓말이었겠지만 거짓말 아니었다! 막 이상한 헛소리를 막 했죠. 뭐 침해야 뭐야. 씨.
아무튼 UEFA는 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어차피 지가 뭐 SNS 한 얘기, 인터뷰 한 얘기 다 뭐 징계위원회에서 알아볼 테니까 징계 먹겠죠 뭐. 한 경기 아마 더 못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더라고요. 아니 이건 너무 모자이크 너무 심하다. 모자이크 너무 심해. 이 정도만 합시다. 이승우는 세리아 B 25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스포츠 일간지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이탈리아 세리아 B 25라운드 레드불 B 베스트로 이승우가 선정이 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25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뽑힌 이승우에 대해서는 이 선수는 바르셀로나 출신이자 헬라스 베로나에서 뛰고 있는 한국의 마법사 이승우가 지난 라운드 레드불 B 베스트에서 최다 투표를 차지했다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라운드 26라운드에서 베로나는 레체에게 2대1로 패배를 당했으며 베로나의 5경기 무패 행진은 레체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 매체는 이승우에게 평점 5.7점을 부여했고 베로나나 레체에서도 이승우보다 평점이 낮은 선수는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못했다는 거죠. 네. 이승우는 이 경기에서 전체적으로 두 번째로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밸런스 맞춰! 야, 이렇게 밸런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냐? 전 라운드에서는 최우수 선수, 다음 라운드에서는 완전 꼴찌. 폭이 너무 크네. 중간 없이. 이카르디 부인인 완다 나라는 내 남편은 인터밀란만 생각한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울면서. 네. 지금 저게 내 남편은 인터밀란만 생각한다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네. 이카르디 아내 완다는 최근 프로그램 티키타카에 고정 출연 중인데 이 티키타카라는 프로그램이 이탈리아에서 하는 이제 축구 프로그램 같은 거 이제 뭐 썰도 풀고 뭐 이제 MOTD 같은 거죠. 이탈리아 MOTD 같은 거. 근데 거기 이제 고정 패널인 완다가 방송에서 인터밀란 이야기를 자주 꺼냈었고 그녀는 무리한 재계약 요구를 포함해 팀을 흔드는 소문의 진원지 뭐 페리시치나 아니면 이제 그 칸드레바 같은 애들 얘기 막 뒷얘기 같은 거 막 하면서 뭐 자기 팀을 뭐 깎아내린 거죠. 자기 남편의 팀을. 그땐 좋았지. 그때 막 사람들이 아 진짜 그래? 더 얘기해봐 더 얘기해봐 하니까 자기 좋아가지고 하하하 이런 얘기도 있었다 저런 얘기도 있었다 하면서 뭐 이런 저런 얘기 다 한 거예요. 자기 남편이 들은 거. 최근에는 이카르디 동료까지 언급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참참 못한 인터밀란이 이카르디의 주장직을 박탈시켰고 이제 얌전한 양반이라고 전세계에 소문난 레전드 자네티와 브레메 등이 완다를 질타하며 이를 묵인하는 이카르디를 향해서 비판의 수위를 매우 높였죠. 네. 이카르디의 전 에이전트가 말하길 이카르디가 완다를 만나고 나서 이제 너무나도 사람이 변했으며 이 정도는 자신은 예상했다. 그래서 뭐 이카르디가 이렇게 치마폭에 둘러싸여서 왔다리 갔다리 정신 못 차리는 거 전혀 놀랍지 않다 라고 전했고 이 말을 들은 완다는 이카르디는 인터밀란 선수이기 전에 인터밀란의 한 팬입니다. 인터밀란 소속임을 늘 자랑스러워했고 이 인터밀란의 주장직을 빼앗긴 이카르디가 너무나 요즘 힘들어한다. 그는 마치 다리를 잘린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 라고 저렇게 울면서 내 남편은 인터밀란만 생각한다고! 이제 하면서 했지만 너무 늦었죠. 상황이 많이 늦어버렸습니다. 완다는 25일, 그러니까 2월 25일, 3일 전이죠. 이 방송에서도 이카르디는 언제나 인터밀란만 생각한다라고 말했고 자기 남편은 존중받아야 하며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는 늘 라커룸에 혼자 앉아있다 라고 말했으나 이 여론이 아예 그냥 이제 이카르디를 등졌어요. 이 부부 자체를 다 등졌어. 얘도 지가 그렇게 에이전트니까 에이전트 일도 하고 있으니까 잘난 척 하다가 한 대 부여 맞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집 짠 거죠. 집을 짠 거지 저렇게. 눈물 봐도 억지 눈물. 악어의 눈물이지 악어의 눈물.
슬픔의 눈물이 아닌 이익을 위한 눈물. 인터밀란만 생각한다고. 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든 또저스가 레스터 시티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이 새롭게 감독이 영입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릴 레논. 셀틱은 기성용과 차두리 시절에 감독을 맡았던 릴 레논을 새롭게 감독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 데미안 더프라고 예전에 첼시에서 뛰었고 플럼에서도 오래 뛰었던 이 선수, 그러니까 이 이제 코치도 셀틱 리저브 코치에 있었는데 레논이 오면서 새롭게 퍼스트 팀 코치로 승격이 되었더라고요. 네. 이 정도 그 뭐랄까 어려웠을까?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언론에 뿌리는 이미지잖아 이게. 경남이 좀 이런 걸 배웠으면 좋겠네. 그 이상한 데 사진 좀 찍지 말고. 이게 훨씬 있어 보인다. 오히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사진 합성 한 장에다가 이거 넣은 것뿐인데 이게 훨씬 낫지. 자신은 가족이 보고 싶어서 첼시가 싫은 게 아니라 레알로 가고 싶은 것보다 가족이 내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여자친구하고 가족 때문에 이적했다던 쿠르투아가 바람을 피며 자신의 연인과 결별을 하였습니다. 제 옆에 있는 여자가 바람핀 여자예요. 스페인 엘 문도는 오늘 저녁일 쿠르투아가 한 달 전부터 스페인 모델인 알바 카리오와 교제를 시작을 했고 그동안 교제했던 여자친구 마르타 도밍게스 누구냐? 여기 자신의 딸을 안고 있는 요 여성분은 이 마르타 도밍게스라고 하던데요. 네. 저도 뭐 그렇습니다. 뭐 아이들 지켜줘야 되니까 모자이크로. 네. 그래서 이 자기가 이적할 때 레알로 이적할 때 같이 왔던 또 사람인데 가족을 보고 싶어 스페인을 갔던 사람이 네. 아무튼 마르타 도밍게스가 쿠르투아가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청산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쿠르투아는 지난해 6월 첼시를 떠날 때 스페인에 거주하는 가족을 위한 결정이다. 나는 아내와, 그러니까 여자친구와 이 딸이 너무 보고 싶다.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다. 맨날 이렇게 잘 때마다 이 뭐야 위성 통화가 아니지. 뭐지? 무슨 통화를 하죠? 이게 그 화상 통화하면서 이런 거 막 그 외로움을 해소시킬 수 없다. 나는 가족을 보러 가겠다. 라고 했었죠. 네. 쿠르투아의 새 여자친구, 그러니까 이 쿠르투아가 이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냥 동거하면서 여자친구 관계로 일남일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 일남일녀 있죠? 네. 뭐 외국은 뭐 결혼 하지 않는 게 워낙 그 다양하니까. 그리고 안 하는 사람도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동거 문화가 아예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쿠르투아의 새 여자친구는 슈퍼모델 출신의 알바 카리오이며 알바 카리오는 쿠르투아와 한 달 넘게 벌써 교제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알바 카리오는 테니스 선수인 펠리시아노 로페즈와 결혼한 전적도 있다고 하며 쿠르투아는 마르타 도밍기스와 사귀며 두 아이도 낳았었지만 쿠르투아가 외도하는 바람에 이 모든 관계가 깨졌습니다. 키가 되게 크시네. 벌써도 이렇게 사진 찍은 거야? 아니 뭐 합성인가? 뭐 합성인 것 같기도 하고 사진 찍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엘 클라시코는 죄송합니다. 이스코는 엘 클라시코가 열리는 코파델라의 소집 명단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열렸죠. 이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완전히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단어죠. 흠신 두들겨 팼죠. 아주 그냥 흠신. 이스코는 부상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와 재대결을 갖는 레알 마드리드의 코파델라의 준결승전 선수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었습니다. 산티아고 솔라리는 빅매치를 앞두고 이스코를 비롯해서 마리아노 디아스, 브라임 디아스, 헤스 바예호 등 빠진 예비 명단을 공개를 했고 솔라리는
등부상으로 인해 지난 4경기에 결장했었던 이스코에게 이번 주 검사에서 뭐 경기 뛸 수 있다, 나가도 된다 라고 했지만 이스코의 뭐 경기 출전은 아쉽게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나요. 이스코는 그래도 간다고 하면은 많은 팀들이 좀 원하는 팀들이 있을 것 같고, 베일은 진짜 모르겠어요. 베일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베일은 저렇게 행동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가 경기를 못 뛴 게 몇 개인데, 응? 화를 왜 이렇게 내는 거야? 날도 없는 마드리드가 약한 건가? 날도 없고, 날도 없고, 지단도 없고, 네, 많이 없죠. 아르헨티나의 리버 플라테는 후안 페르난도 퀸테로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콜롬비아 국대죠. 포르투에도 있었고 망했지만 이 선수는 3년 연장된 22년까지 재계약을 맺었으며 바이아웃은 2,2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 335억으로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나 좀 전에 그 김홍룡 아저씨 성대모사 한 건데 아무도 몰랐어요? 오, 지단도 없고. 그 몰라요 아무도? 요즘 분들 모르나? 아씨, 짱나네. 잘했다 생각했는데. 아, 아는데 안 비슷해서 죄송합니다. 보통 PD가 방송하면 대충 안 비슷해도 비슷하다 해주던데. 짜증나네 좀. 갑자기 하기 싫었어. 김영건, 근데 김영건 그 사진 볼 때마다 느끼는데 진짜 그 홍콩 배우 원표 있잖아요. 원표랑 똑띠 닮았어. 얘 여기 점만 붙이면 진짜 완전 원표인데. 이 별명 뭐지? 원표 아닌가? 원표 몰라요? 그 홍콩 사대천왕? 브라질의 팔메이라스 감독인 스콜라리는 김영건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브라질의 명장 루이스 펠리프 스콜라리 감독이 대한민국 수비수 김영건을 원한다라고 하며, 김영건은 광저우 에버그란데에서 마르첼로 리피, 스콜라리 등 명장들의 지도를 받아왔습니다. 브라질 매체는 스콜라리가 일본 제1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를 주시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영건 김영건, 빚영건, 갓영건, 김영건. 네. 이미 그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했다라고 보도했으며, 스콜라리는 광저우 헝다에서 김영건과 한솥밥을 먹었었고, 현재 팔메이라스에서 임대 생활 중인 히카루트 굴라트가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 히카루트 굴라트는 이 헝다에서 뛰었던 선수, 아주 유명했던 선수죠. 이 선수가 K리그 와주면 정말 좋을 텐데 몸값이 워낙 비싸. 브라질 TV 프로그램인 뱀 아미고에 출연해서 굴라트가 내가 스콜라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했던 한국 수비수 김영건을 정말 좋아한다. 스콜라리는 이 선수를 데려오는데 정말 큰 관심이 있다라고 직접 이 브라질 TV 프로그램에서 남겼는데 브라질도 좋은 리그예요. 왜냐면은 브라질 리그에서 뭐 네이마르 나온 거고 뭐 아르투로 걔가 나온 거고 막 정말 이 수준이 높은 리그인데 또 일부 리그 아니겠습니까? 물론 브라질 리그에서 뛰었던 이 선수들이 있죠. 일부 리그는 잘 모르겠고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 왜 유학 갔다가 거기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 애초에 교민이 되어서 거기서 막 이렇게 뛰던 선수들이 있었는데, 여튼간에 브라질 리그 이 순위 또 높고 뭐 세계적으로 랭킹 중에, 하지만 치안이 너무 안 좋아. 김영건이 이제 막 아이를 낳았고 가족들이 같이 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나라이지 않을까. 거기 뭐 브라질 자국민들도 무서워한다는데 굳이 그냥 나이도 있고 이제 일본에 있으면서 잘 뛰는 게 좋죠. 브라질 선수들은 30 넘어가면 하락세 오는 게 싫은가요? 뭐 30세 넘어가면
브라질들은 아무래도 그 주변 환경에 물든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 파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빠져버리죠. 물론 본인이 몸 관리 잘 하면 카푸같이 정말 오래 뛸 수도 있는 거고, 몸 관리 못하면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선수들, 브라질 국적의 선수들, 뭐 한국으로 치면 이제 제칼로 아세요? 제칼로 옛날 전북이랑 울산에 뛰었던 걔는 뭐 맨날 배가 나와 있어. 네. 그래서 처음 되는 거지. 너무 유명한 선수를 얘기해버리면 욕먹기 때문에 제칼로 정도 퉁치겠습니다. 제칼로는 제가 욕먹어도 반박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옛날에 전북에 뛰었던 브라질 국적 루이스라는 선수는 강원에서 뛰었고 이제 수원에서 뛰었던 루이스인데, 걔는 비시즌 되면은 아예 집에 맥주를 쌓아놓고 먹더라고. 진짜. 아예 그냥 걔네들은 한번 이제 나 쉴 때는 쉰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먹어버리더라고. 와, 장난이었어. 나는 선수가 그렇게 막 맥주를 집에 쌓아놓고 캔으로 그냥, 아니 쌓아놓는다라는 게 막 우리가 보통 쌓아놨다 하면은 막 한두 박스가 아니라 자기 진짜 허리 이상까지 오도록 쌓아놨더라고, 맥주를. 그렇게 술 좋아하나봐요. 네. 루이스 수원에서 한 시즌밖에 안 쳤을걸요? 수원에서 망했던 막 애닝요 루이스 같은 애들은 전북 가서 대박 터졌잖아요. 수원이 못 키운 거지 뭐. 여튼간에 네. 무지하게 먹나봐요 진짜. 깜짝 놀랐어 나도. 아, 이 정도로 먹는가 보구나. 선수들은 오해할 뻔했다니까. 우리 걔랑 욕하지마. 야, 나도 걔랑이야. 너만 걔랑이야? 너게 나게. 아, 내일 이제 K리그 개막하죠. 여러분들 K리그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스카이 스포츠가 전하길 맨유의 솔샤르 감독은 현재 기회를 받지 못하는 프레드가 이제부터 차차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솔샤르 감독이 말하길 프레드는 기회가 왔을 때 잘해야만 하며 훈련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레라, 포그바, 마티치 이 세 명의 미드필더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들은 정말 잘 해냈고 리버풀전에서 맥토미나이를 투입한 것에 대해서 그가 이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전 맨유의 배론을 살펴보면 그는 제가 함께 뛰었던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지만 그가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고, 그리고 저는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팀에서 뛰면 기회를 잡아야 된다. 오늘 프레드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 맨유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프레드가 선발 출전했고 90분까지 뛰었어요. 풀타임은 아니고 90분에 교체를 해줬죠. 오늘 뭐 90분 뛰면 많이 해줬고 솔샤르가 약속도 지켰고, 이렇게 감독이 믿음을 선수에게 주는 거지. 프레드한테는 이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맨날 잘해주다가 한번 욕해서 욕먹는 감독이 아닌, 좀 뭔가 잘 이용하지 않으면서 이 선수를 좀 잘 길들이다가 내가 너 한번 믿을게, 너의 도움이 필요해, 이런 한마디로 이제 믿음을 보여주면서 선수와 감독이 좀 이렇게, 그런 것도 다 스킬이야. 무리뉴가 그런 게 안 되잖아, 그런 게. 무리뉴가 아주 스킬이에요. 네. 무리뉴의 스킬한다. 솔샤르의 스킬이에요. 호날두와 막상막하를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축구게임 모델 투표에서 여전히 1위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손흥민과 호날두가 피파 20 커버 이제 모델 투표에서 막상막하 선두 싸움을 한다며 손흥민을 향한 투표가 많은 것이 흥미롭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손흥민은 총 13만 7,527표를 받아 호날두의 13만 5,292표에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 손흥민 대단하죠? 네, 아주 18%의 높은 득표율, 그냥 득표율,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 이제 또 우리 펜코 분 중에 한 분이 찾아냈어요. 정말 손흥민이 여기서 1위를 한다면 피파 20의 표지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그분이 찾아봤는데 이게 약간 포도입니다.
포도란 좀 주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럴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스포츠 바이블이라는 곳, 이 투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서 1위 하면 다음 뭐 시리즈에서 뭐 표지 모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좀 올려본 투표 정도? 그냥 한번 리서치 조사 정도?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투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또 보니까 그 한국 팬들이 많이 투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뭐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게 우리가 많이 투표한다고 해서 이게 뭐 피파가 이것에 관해서 뭐 어떤 확정적인 얘기를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가서 뭐 투표를 하더라도 크게 뭐 결과 나올 게 없다. 네. 그런 말이죠. 그런 말. 네. 여론조사. 네. 말 그대로 그냥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그냥 인기 있나? 아시아에서는 손흥민으로 이 정도만 알 수 있을 것 같지. 이게 뭐 어느 한 명이 표지 모델 된다 이런 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네. 아쉽죠. 네. 사실 뭐 저는 뭐 표지 모델 될 수 있으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누구든지 가서 투표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인기 투표 정도. 아무 필요 없는. 하지만 인기 척도는 알 수 있는. 네. 독일 필트지에서 보도하길 리카 에르난데스가 미넨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바이에른 미넨과 리카 에르난데스는 던딜에 가까우며 여름에 바이엇 질러서 데려가겠다. 네, 그 얘기예요. 다음 소식은 축구도 이제 과학이다. K리그는 핏투게더와 함께 체계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라고 합니다. 2017년 포항공대 출신의 연구개발 인력을 주축으로 축구 시장에 뛰어든 핏투게더는 지난해 8월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된 웨어러블 디바이스 옷코치에 대해 전세계 웨어러블 EPTS 중 네 번째로 피파 IMS 인증을 받으며 국내외 축구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구단이 해외에 스포츠과학 관련 솔루션을 도입하려거든 너무나도 많은 비용, 절차 등의 어려움 등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 핏투게더의 피파 IMS 인증을 통해서 국제 축구 과학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의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 첨단 기술의 도입 장벽을 한 단계 낮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K리그의 공식 EPTS 파트너로 핏투게더는 GPS를 통한 신체 정보, 위치 기반 데이터 취합 분석 등 다양한 데이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구단은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선수단 관리가 가능해지며 연맹은 지도자 교육 커리큘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팬들을 위한 부가 콘텐츠 제작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K리그 분석 프로그램이 나오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 피투게더 써있잖아요. 피투게더 이것이 3년간 K리그와 같이 이제 공식적으로 함께 한다고 하니까 좋은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른쪽 김태룡 맞아요. 김태룡 이런 거 사업하나 본다 보니까 김태룡이 있을 만한 상황이 절대 아닌데 김태룡이 있네. 김태룡 관련돼 있나봐요. 네. 스포티비도 나왔으니까 이것저것 해나 보지. 원래 축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하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창단된 지 119년이 되었습니다. 뮌헨은 119년 전 2월 27일 창단이 되었으며 11명의 젊은이들이 슈와빙 뮌헨 지역 카페 기슬라에서 이 FC 바이에른 뮌헨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리더는 훗날 FC 뮌헨의 회장이 되는 프렌치 존이었고, 그들은 당시 뮌헨 체육협회에서 탈퇴하며 FC 바이에른 뮌헨을 창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젤라는 기젤라는 카페 옆에서 처음에 생활했대요. 뮌헨이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으며, 이 클럽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클럽이 되었고, 뮌헨은 29만 1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뮌헨의
팬클럽만 해도 4,400개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 열렸던 맨체스터 시티 대 웨스트햄 경기에서 펩은 페예그리니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에서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는 페예그리니 웨스트햄을 맞아 잘 싸웠고 1대0으로 이겼죠. 하지만 이제 경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펩이 말하길 맨시티의 전 감독 업적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했고, 펩은 말하길 맨시티의 지난 10년 동안 만치니 감독과 페예그리니 감독 그리고 저는 선수들과 함께 맨시티를 발전을 시켰습니다. 나 혼자 맨시티를 설립한 것도 아니고 창조한 것도 아니며 선수들과 엄청난 감독들 모두가 지금의 맨시티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업적을 남기기 위해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팀이 되기를 희망을 하며, 그들과 같은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팀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페예그리니가 맨시티에 남긴 족적을 아주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상속을 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페예그리니에게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토트넘의 요렌테는 빌바오에서 은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렌테의 계약은 여름에 종료가 되고 이번 1월에 빌바오가 그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는 빌바오에 합류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었지만 빌바오가 1월에 접촉했다라는 점은 부인했으며, 다음 주 화요일에 34살이 되는 요렌테는 마르카 라디오에서 그가 빌바오에 합류해서 은퇴하고 싶다는 희망을 다시 한번 또 드러냈습니다. 그가 말하길 저에게 빌바오로의 이적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하지만 일단은 여름에 그리고 겨울에 토트넘의 선수들이 부상을 많이 입으면서 이적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나중에 내가 빌바오에서 은퇴하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라고 짤막하게 자신의 이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가고 싶은 거지. 이제 거기 가면 좀 많이 뛸 수 있고, 또 빌바오가 노인네들 잘 받아주니까. 라리가는 중국 우레이 툭스에 엄청나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레이는 라리가 메인 포스터에도 단독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라리가는 3월 2일 에스파뇰과 레알 바야돌리드 경기를 앞두고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포스터의 주인공은 우레이였고, 포스터를 포함해 최근 라리가의 공식 사이트와 SNS에는 우레이 사진이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레이 효과는 정말 확실한데, 우레이의 유니폼은 현재 5,000장 이상이 팔렸고, 같은 기간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를 제친 판매량이라고 합니다. 에스파뇰은 이미 우레이 영입을 위해 지불한 이적료에서 200만 유로를 썼는데 100만 유로 이상을 벌어들였고, 시청자 수, 이 에스파뇰의 시청자 수도 급격하게 늘었는데, 지난 3일 에스파뇰과 비아레알 경기에서 우레이는 후반 막판 교체 투입이 되었으며, 당시 우레이의 선발 출전이 예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4천만 명이 중국 이 사람들이 이제 우레이의 경기를 보려고 4천만 명이 경기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우레이의 경기를 시청한 것으로 이제 4천만 명이 넘었고, 그 다음에 선발 출전했을 때는 5천만 명이 넘었대요. 그야말로 스페인에는 우레이 특수, 우레이의 기적, 우레이의 모세, 네, 난리가 났습니다. 돈이 된다. 야, 중국 애들 돈이 된다. 우리 돈 벌 수 있다. 중국에 데려오자. 네. 이런 상황인가 봐요. 아, 중국은 손이 커. 이게 중국이다. 네, 원래 뉴스를 제가 훨씬 더 많이 준비했지만 오늘 점심 뉴스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많이 했어요, 이 정도면. 네. 나머지는 뭐 저녁에 뵙든가 하죠. 내일 K리그 중계합니다. 2시, 4시! 10시 경기도 있나? 2시, 4시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러 오실 거죠? 이따 저녁에
보러 오실 거죠? 네. 제 유튜브에 커뮤니티라는 이제 배너가 있어요, 여러분들. 잠깐 말씀해드리면, 자, 내가 어디다가 내 일정을 써놓느냐? 자, 보여드릴게요. 어디 가면 제 소식을 들을 수 있나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조던 HD를 검색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시면 어제자 뉴스가 6천 명이 봤군요. 10,000명.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 짧은 거니까. 짧은 거 별로 안 좋아하네. 올려도. 이 커뮤니티 보이시죠? 커뮤니티. 여기 커뮤니티 가보시면은 제가 글을 올려요. 보이시죠? 여기 써있죠? 네.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방송할 거다, 미리미리 써 놓으니까 여기를, 이 커뮤니티를 잘 보시고, 네. 오세요. 아셨죠? 오시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언제, 몇 시에 방송할 건지, 많이 이용해주세요. 유튜브 구독하면은 알람이 간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 팟빵에서도 이제 팟캐스트 음성으로만 들으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 또 생긴 게 있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메일이 왔어요. 어떤 메일이 왔냐?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이 아까 피파 20 커버 여기서 손흥민이 13만 9천, 네, 19%. 또 1위네요. 네. 메시가 3위야, 네이마. 야,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가 메시와 호날두의 시대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메시와 손흥민과 호날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였는데 몰랐네. 몰랐어. 응?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었구만. 네. 제가 새롭게 또 연락이 온 데가 있어서, 네. 이곳에서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시작한데요. 아프리카가 만든 팟프리카. 네. 제가 카카오 팟 플레이어에서 이제 방송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라디오 방송이죠. 이제 막 신생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보시면 이 스포츠 가보시면 뭐 아무것도 안 나와. 이거 왜 이래? 왜 이래고? 네, 아무튼 여기서 방송하고 있어요. 네. 이 파프리카라고 아프리카에서 만든 이제 청취만 할 수 있는 라디오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건데, 앞으로도 여기 좀 뭐 유명해지지 않을까요? 아프리카 이제 사나니까. 몰라 나도. 뭐 아프리카 뭐 담당자인데 여기서 만들었다. 그래서 뭐 팟빵에 올리시는 거 음성 파일만 올려달라.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했죠. 네. 팟빵은 사실 저한테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진짜로. 한 번 뭐 결제를 이제 정산을 해본 적, 왜냐면은 그래도 한 달에 꽤 한 50만 그냥 들어요. 많이 들어요, 우리 방. 생각보다. 근데도 이게 안 돼. 잠깐만. 이게 저긴데? 카카오에서 방송하던 분을 뵈니까 반갑네요. 네. 몰랐네. 저도 이제 저도 어제 올렸는데 2명밖에 안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 이게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운전할 때 이렇게 막 들으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보니까. 진짜로. 생각보다 아프리카 보시면은 저 인기 없어요. 아직 여기 인기 있는 분들은 진짜 원래 인기 있던 분도 인기 있고, 저는 여기 있긴 한데 2명밖에 안 들었어요. 네. 이제 막 여기 다른 데도 막 0명도 많고 이제 막 시작하는 데라. 네. 2명이 많은 거네. 야, 2명 들었다고 여기 왜 위에 있냐?
여기서 들으시라는 거 아니고 여기서도 방송을 하고 있다. 혹시라도 이거를 이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기서 들으셔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선점 오진의 두 명으로. 두 명도 선점이에요. 그죠? 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 방송 끝나고 얘기하겠다. 아무튼, 네, 이렇게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TV캐스트, 카카오 VOD, 그 다음에 이제 파프리카, 그 다음에 팟빵에서 들으실 수가 있다. 제가 기사를 발전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방송